오늘 이 영상은 대인 면접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 면접관 입장에서 어떤 학생이 뽑히는지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모든 학생들의 생기부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연도 컨설팅을 하면서 이 현상을 정말 많이 느꼈고 생기부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진짜 많아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즉, 학생들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 면접의 중요도는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이 있는 학생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고 면접 잘 보는 비결을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메라비언의 법칙과 생기부 수치 상태입니다. 메라비언의 법칙이란 한 사람으로 받는 이미지는 시각 55%, 청각 38%, 언어 7%에 이른다는 법칙입니다. 즉, 면접자가 말하는 내용보다는 면접자의 몸짓, 말투, 발성 등으로 면접 결과가 나온다는 말이죠. 면접은 1분 만에 결정된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실제로 면접관으로서 인원을 선발했을 때 면접자의 자기소개 혹은 지원 동기에서 몇 마디만 들어봐도 화풀을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만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주위 면접관들도 동일하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말의 내용보다는 그 사람의 아우라, 즉 말을 하는 태도와 목소리, 발성 등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이 점을 일단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다수가 면접관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와닿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성 친구를 사귄다고 해봅시다. 외모는 둘 다 차은우인데 A는 자신감이 없이 얘기하고 B는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합니다. 누가 더 끌릴까요? 당연히 인간적으로 B가 더 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면접이라는 것은 인간이 판단하기 때문에 면접자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즉 말하는 태도, 몸짓 등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이죠. 자,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말을 시작을 할 겁니다.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자신감은요, 생기부 숙지 상태에서 비롯한다는 점입니다. 이거 별표를 빨리 치셔야 돼, 빨리. 오케이?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하고 평소에 자신감 있게 하더라도 생기부에 대한 숙지가 되어 있지 않으면요, 무조건 면접에서 긴장할 수밖에 없고 자신감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면접관들은 그 기세를 너무나도 잘 캐치하기 때문이죠. 간혹 면접 학원을 추천해달라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저는 무조건 생기부 공부를 같이 진행을 해주는 학원을 가라고 말을 합니다. 백날 태도와 발성 교육을 해봤자 생기부 숙지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면접의 합격은 자신감에서 오는 것이고 이는 생기부 숙지 상태에서 온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되게 자신감이 있고 면접을 잘 볼 자신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상태로 반도체 회사에 지원한다고 했을 때 아무 반도체에 대한 공부도 하지 않고 면접 준비 제대로 안 해가서 그냥 프리스타일로 하겠다고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조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기부 숙지 상태가 즉 자신감이 따라오는 거고요. 생기부 숙지 상태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신감은 면접관한테 너무나도 잘 보일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성격이 너무 소심하고 말을 잘 못하는데 면접에서 조금 불리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데 학생들마다 성격이 일단 선천적으로 다르고 면접관들도 이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인간으로서 생기부 숙지 상태가 동일하다면요, 말을 잘하고 대범하는 학생한테 당연히 끌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은 선천적으로 면접을 잘하는 학생들이 노력까지 겸비하면 우리가 당연히 따라잡을 수 없다는 말이겠죠. 다만 내가 말주변이 없고 조용한 성격이라도 생기부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고 이를 면접에서 나타내려고 한다면 소심하더라도 그 자신감이 정말 티가 많이 납니다. 본인이 말주변이 없거나 면접에 조금 자신이 없는 소심한 학생이라면 더욱더 생기부 공부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면접에서는 여러분들이 되게 소심하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소심한 말 속에서 자신감이 묻어나면은 그거를 누구보다 더 잘 캐치하는 게 면접관입니다. 여러분은 긴장해서 아무것도 모를 수 있지만 면접관 입장에선 너무나도 잘 보이니까 여러분들 생기부 숙지 상태 꼭 스스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생기부 숙지 상태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생기부 숙지 상태가 어느 정도 완료가 되었을 때 실제 면접장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꿀팁들을 면접관 입장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인데 아이 컨택입니다.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저도 사람 눈을 잘 못 보는 성격이었고 지금도 사실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사람과 대화할 때 특히 더더욱 그런 것 같아요. 면접실에 들어가면 가뜩이나 우리가 지금 떨린 상태인데 면접관의 눈을 이렇게 마주치면 더욱 긴장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허공을 막 이렇게 바라보거나 땅을 보면서 말을 하는 게 가장 최악이에요. 아이 컨택 어려운 학생들은 면접관의 이 눈이 아니라 여기 인중 쪽을 쳐다보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면접관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관의 눈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인중을 멀리서 쳐다보면은 훨씬 여러분들이 대화하기 도움이 될 겁니다. 저도 지금도 아이 컨택이 어려운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인중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듣기만 하면은 아 그렇구나 할 수도 있지만 주변에 있는 친구와 한번 인중을 보면서 대화를 한번 해보시면 조금 더 깨달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 바로 앞에서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조금 거리가 어느 정도 있는 선에서 인중을 보고 대화를 해보면 조금 더 편하게 대화가 될 거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겁니다. 추가적으로 대부분 면접관들은 이제 세 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각 면접관마다 역할이 존재를 합니다. 칭찬하면서 학생의 긴장을 풀어주는 역할이 있고, 압박하면서 조금 공격적으로 하는 역할이 있고, 전체적으로 기록도 하면서 이것저것 물어보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부분 세 가지 역할로 진행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을 하실 때 면접관 세 분을 다 보면서 답변하는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근데 긴장한 상태에서는 저도 어려워요. 그럴 때에는 질문한 면접관의 인중을 집중적으로 쳐다보면서 답변을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분을 다 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수 있으니까 질문한 그 분만 보면서 대답을 하는 것도 좀 더 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자, 세 번째, 공격적인 질문이 나올 때. 대부분 면접자들은 공격적인 질문이 나오면 본인이 면접을 못 봤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긍정적이에요. 면접관들은 주어진 시간에 면접자의 많은 역량을 파악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학업 역량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 다양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즉, 학생의 다양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해야 할 질문들은 너무나도 많고 시간은 적기 때문에 학생의 답변을 듣고 다음 역량을 파악하는 질문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만약에 꼬리 질문이 나왔다면 딱 두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생기부에 떡하니 기록이 되어 있는데 대답을 아예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기회를 한 번 더 주기 위해서 한 번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못한다면 감점이 많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경우는 추가 질문을 하는 경우입니다. 자, 면접관이 면접자에게 궁금한 내용이 더더욱 많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반도체 관련 시사에 대해서 묻는 질문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니까 학생의 평소의 관심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했겠죠. 여기서 대부분 학생들이 대답을 제대로 못했을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재 미중 반도체 경쟁에 대해서 막 설명을 했다면 이 부분이 매우 인상적이어서 꼬리 질문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죠. 면접관들은 시간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꼬리 질문이 들어왔다는 것은 속으로 게이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더 답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을 하냐면, 간혹 내가 정말 대답을 잘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대답을 했는데 꼬리 질문이 들어온다고, 압박적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내가 좀 뭐 잘못됐나 잘못 대답했나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아예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도 당연히 감점은 될 수밖에 없지만 그 질문 하나가 여러분의 역량 전부를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모르면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그 다음 질문을 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 답변을 못할 때. 질문이 너무 공격적이거나 어려워서 답변을 못할 수도 있고요. 긴장한 나머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답변을 못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대부분의 면접자들은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우선 여러분들이 대답을 못하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 죄송하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 만약 질문이 당황스러워서 바로 대답을 못할 때 시간이 있으면 답변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든다면 솔직하게 제가 지금 긴장한 상태라 혹시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충분히 생각할 시간을 가지고 답변해도 괜찮아요. 근데 다만 이 방법을 너무 자주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면접을 보실 때 저는 한 번에서 두 번 정도가 적당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1분을 넘어가면 안 된다고 말을 합니다. 면접관 입장에서 생각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러분들을 파악할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답변이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고 그 답변 자체의 점수치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대답을 거기서 못 해버린다 하면은 더욱더 큰 감점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너무 시간은 끌지 마세요. 만약에 정말 기억이 아예 안 난다면 이 부분은 제가 긴장한 상태라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면접이 끝나더라도 꼭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자신감 있는 표현이 가장 좋습니다. 자,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점은 답변을 못하는 게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알겠죠? 떳떳하게 모르면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절대 죄송하다고 말하지 마세요. 다섯 번째, 네가 뭔데 날 판단해. 자, 여러분들이 면접장에 갈 때 꼭 가지고 가야 할 마인드입니다. 저는 사관학교 면접을 볼 때 그 소위 말해서 2스타, 3스타 있잖아요. 장석급들이 앞에 앉아 있어요. 면접실에 들어가기 전에 엄청 떨릴 거 아니에요. 그때 늘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약간 기싸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편할 것 같긴 한데요. 물론 기싸움이라고 말을 했을 때 또 어떤 친구들은 막 눈 부리키고 이거 안 돼요. 안 되고 조금 여유를 가지라는 말입니다. 나는 여기가 아니어도 딴 데 가겠다라는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면접에 들어가면 좋을
좋을 것 같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면접관들은 여러분들을 떨어뜨리고 싶지 않아 합니다. 여러분들의 다양한 역량을 파악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잘 보이려고 노력하면 말이 헛나가고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자기 기준에 맞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당연히 대학을 간절하게 가고 싶겠지만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라는 마인드를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진짜로 미래를 바꿀 수 있는 학생들이고요. 본인 스스로 좀 떳떳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뽑지 않으면 니들 손해다 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그리고 솔직하게 1차를 붙었으면 여러분들이 다 경쟁력이 있는 거고 경쟁하는 친구를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알겠죠? 네가 뭔데 날 판단해 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면접실에 들어가시고 나 말고 다른 경쟁자들은 소위 말해서 지읍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들어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뭐 나갈 때와 이 복장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 들어올 때는 긴장해서 예의 바른 태도로 입장하는 면접자들이 되게 많은데요. 퇴장 시에는 긴장이 풀려가지고 대충 마무리하는 면접자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면접관은 마지막의 모습을 가장 오래 기억을 할 수밖에 없고요. 마무리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마세요. 퇴장하실 때도 공손하게 인사를 꼭 하시고 문도 살짝 닫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복장은 최대한 깔끔한 게 좋아요. 구두를 신거나 정장을 입는 친구들도 있는데 안 됩니다. 안 되고 그냥 니트나 이런 셔츠 같은 거 깔끔하게 입고 바지는 검은색 슬랙스 같은 거 편하게 입고요. 신발은 뭐 이제 에어포스 같은 거 있죠. 흰 색깔 깔끔한 거 신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남학생들은 면도 하세요. 알겠죠? 이렇게 오늘은 면접을 잘 보는 비결 5가지 정도 얘기를 해줬는데 도움이 조금 됐을까요? 계속 강조하지만 생기부 수준이 좋지 않으면 뭐 발성, 복장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오케이? 생기부 숙지 상태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꼭 인지하시기 바라고요. 저희 공부쉼터에서도 면접 챌린지, 모의 면접 등을 또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제 수능도 다가오고 면접도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되게 싱숭생숭하시죠? 저도 사실 갑자기 이제 가을이 왔으니까 되게 마음이 왔다 갔다 많이 하는 요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더더욱 심할 것 같아요. 이제 선배의 마음으로 진짜 얼마 남지 않았고 레이스가 이제 거의 다 끝났으니까 마지막 후회 없이 마무리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정말 재밌을 20대를 위해서 지금 조금만 더 시간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알겠죠? 나중에 맨날 술 마시고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걸 열심히 할걸, 그게 가장 힘들고요. 실제로 20살 돼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 되게 많은데 별로 행복해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최선을 다하셔서 지금 마무리 짓고 아름다운 20대를 잘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뭐 20살이 되든 21살이 되든 저는 이 자리에 남아서 입시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대입에 차이가 없도록 끝까지 노력을 할 거고, 여러분들만의 이 노력의 기준치, 즉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하느냐가 인생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거를 단순히 대학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끝까지 노력을 하고, 여러분들이 막 마음대로 공부하고 내가 원해서 공부하는 그런 시대가 오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